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봉청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열광시켰던 톱스타 임세라가 이제는 기억조차 잃은 채 초라한 고시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인가? 독고철이 안내한 곳은 그녀가 기억하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벽에 붙은 몇 장의 낡은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현실의 자신은 그 빛을 모두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독고철은 문득 봉청자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주승필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은 자신을 좌천시킨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일부일까요?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청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25에 빛나는 모습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사라진 자신감이 그녀를 절망케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임세라였나? 스마트폰을 켜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실종, 사라진 스타, 25년간 종적을 감춘 연예인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났냐? 옛날 사람 시대착오적 이라는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애원하게 찔렀습니다. 그 순간 뉴스에서 고희영 모습이 나왔습니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25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봉청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봉청자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내 나이 50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독고철이 급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독고철은 봉청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엉키며 함께 넘어졌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50살, 이 진상과 꼬였다. 봉청자의 중얼거림에 독고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실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강두원과 고희영이 마주 앉아 재계약건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희영 씨,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건 누구입니까? 고희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5년 전의 그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칸 영화제를 석권하고 글로벌 스타가 된 지금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두원 씨,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미래죠. 강두원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음모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세월 속의 믿음, 희망, 비밀이 있잖아요. 그 순간 고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두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세라의 컴백도 준비해야죠. 뭐라고? 고희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고 싶었던 이름, 25년 동안 자신이 대체해온 그 존재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세라는 죽었어요. 25년 전에. 죽었다고요. 하지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강두원의 말에 고희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녀의 명성과 지위,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독고철은 주승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봉청자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는 발품을 팔며 단서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하며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전 봉청자를 미행하던 검은색 승용차의 존재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독고철의 직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임세라의 실종, 그리고 지금 봉청자로 돌아온 그녀를 향한 위협.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연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봉청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철씨,
이상한 전화가 와요. 교통사고 합의를 하자고.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세요. 독고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봉청자는 고시원 근처 카페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봉청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다가왔고 봉청자는 공포에 휩싸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봉청자가 도망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의 어느 날, 누군가와의 격렬한 다툼, 그리고 내가 사라져야 해 라는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쫓는 거야? 미행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서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독고철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때 형사였던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행자는 독고철을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독고철은 봉청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괜찮아요. 봉청자는 독고철의 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씨,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독고철의 말에 봉청자는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강두원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그깟 일도 제대로 못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임세라, 내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임세라와 고이영 중 누구를 스타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이번엔 확실히 해결해야 해. 고이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25년 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임세라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언니, 왜 돌아왔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한 봉청자와 독고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철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런데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봉청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 그리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 대한 분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야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편 강도원은 더욱 강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이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고철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깊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5년 전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세라의 실종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독고철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를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3화에서 계속